관망세 나스닥 조금 뉴스에는 줄었다고 하는데 오늘 좀 반등을 좀 쳤죠. 네. 반등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약 몇백 불 정도 올라온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제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소폭 좀 반등을 좀 해주긴 해줬습니다. 네. 근데 떨어진 거를 이제 만회할 정도는 아니고 좀 반등을 좀 해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이 물가 지수에 그 집값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미국 9월 집값도 전월 대비해서 지금 1포인트 정도 석 달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표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다들 기대하죠. 네, 그래서 지금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집값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집값까지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이션도 많이 좀 잡히지 않았을까. 이게 좀 잡혀야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호재 같은 느낌이죠? 네,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물가도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잡히면 좋겠는데 그 파월이 전에 한 말이 있죠. 야,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 아, 맞아. 미국은 살기 좋대. 고용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든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고용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죠. 네. 예전에 전 정권이었던 이제 트럼프가 그 자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 들어오게끔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정권이 바뀌는데도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가면서 중국 내 생산 공장의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또 그렇게 급증한 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물가 잡겠다고 자국 회사들한테는 세금을 좀 할인해주거나 혜택들을 줘버리니까 그 EU랑 지금 갈등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수입을 해서 먹고 살던 국가가 이제는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해버리니까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요즘 갈팡질팡도 하고 있는데 그 집값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역대급으로 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입 국가에서 이제 수출 국가로 좀 바뀌면서 요거 관련돼서도 이제 파월도 한마디 했었잖아요. 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안 해. 그렇죠. 되게 젊은 친구들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 고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도 계속 못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디테일하게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에 대해서 한번 유럽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자급자족하는 세상이 왔죠. 네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자체적인 생산 공장에서 이제 그 생산하는 이제 시대로 좀 도래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한국이 조금 더 뭔가 체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연준 경기 침체 지표 거의 100% 확률로 미국 1980년보다 심하다라고 이제 파월이 경기 침체 온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온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오도록 좀 잘 좀 해보지. 그래서 3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8.6bp 이제 앞서면서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니들이 금리 빨리 올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금리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좋아. 여기를 딱 찍혀 올리면 밑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만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전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 지표를 가지고 파월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꼭 침체 온다라는 얘기 나오고 1, 2년 동안은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 얘기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이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많이 줄지 않을까. 집값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폭 좀 안정세로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 거 대비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추이가 7.7포인트 영국 같은 경우는 10포인트죠. 미쳤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보는데 우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국가가 한마디 합니다. 네. 야 우리도 빚으로 버텼잖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빚으로 버티고 있잖아. 우리가 네네. 생각보다 전기료가 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전이 전기료가 싼 이유가
그 생산 원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뭐예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빚 어떻게 하나 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전력이 회사채 한도를 확대하면서 이제 계속 그 전기료를 좀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국회에서? 네네. 여의도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됐어? 안 됐습니다.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한전 같은 경우는 그 전기를 팔면 팔수록 이제 손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법안에서 막혔습니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전기세를 높이라라고 하는 거네요? 높여라가 아니고 지금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빚을 끌어와서 국민들을 싸게 주는 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네. 라고 해서 이거를 막았고요. 한쪽에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회사채라도 발행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채 이거 법안 통과시킨 후에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 그리고 방법부터 찾아가 이제 반대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전기료 요금 인상폭도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고 있고 가뜩이나 적자가 쌓여오고 있는 한전에 자금 조달을 맡기면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 외에 남은 카드가 없다시피 했습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관련돼서 정부가 지금 개정안이 부결되자 긴급회의를 통해서 임시국회를 재추진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야의 갈등이 지금 좁아지지 않으면서 전기료도 건들고 있죠. 네. 금투세도 합의가 안 되고 있죠. 비트코인 코인 세금. 코인 세금도 합의가 안 되고 있죠. 하면서 역대급으로 지금 싸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요것도 빨리 합의가 돼가지고 됐으면 좋겠어요. 전기료 올라가면 그 국민들의 부담이 좀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1년에 그 마이너스 보는 게 10에서 2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전기료를 조금 일본이나 비교했을 때도 좀 싼 건 맞잖아요. 원가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도 확대가 안 되면 아마 전기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잘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에 경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 영끌한 2030도 가계 붙여보니까 월급 300에 이자만 100만 원씩 내니까 100만 원 이자 내고 또 200만 원 가지고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면 다 죽게 생겼지 뭐. 근데 이자가 100만 원이면 저 사람은 집이 있는 거네요? 전세 대출이죠.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전세 대출도 이제 월세 대신 그 이자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서 내가 전세 이자 내는 게 월세만큼 나가요. 아하. 요즘에.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럴 바에는. 그래서 이제 월급 300만 원이지만 참 이자 때문에 많이 지금 젊은 2030 세대들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한턱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물 비용 줄이고 취미 활동 줄이고 함부로 한턱 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그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부터 사람들이 많이 줄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자 무섭죠. 참 진짜 무서워요. 자, 삼성 자동운용사 등 세 곳이 홍콩에서 암호화폐 선물 ETF 출시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규제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ETF 출시가 좀 힘들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규제 가이드가 나와서 ETF를 상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일본이 그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탑 클래스가 홍콩인 거 아십니까? 엄청 비싸죠, 지금. 여기는 물가 장난 아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그 정장현 늘 탑승 시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지하철역 무정차로 이제 통과를 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얘네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데 야 그냥 가. 야 패스. 야 그러면 시민들은 그 한정거장을 백해서 가야 되는 거냐 걸어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민들은 내려서 다음 정거장으로 가시면 되죠. 왜냐면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네네. 장애인분들이 죽치고 앉아있어. 네네. 그럴 바엔 10분만 걸으시면 다음 역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야지 뭐. 전장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안에서 이제 6천억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 이제 무정차 통과까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화 되고 있는 거는